여러분, 판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법적 사고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판사들이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원리를 말이죠. 같이 파헤쳐 보시죠. 자, 판사는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과거에 있었던 비슷한 사건, 그러니까 판례를 보고 판단한다. 법률 용어로는 이걸 유추라고 하는데요. 근데요, 이 과정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한 걸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법적 유추라는 게 뭔지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하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보면 아주 간단해 보여요. 1단계, 과거 사건의 사실이랑 결론을 본다. 2단계, 그걸 지금 사건이랑 비교한다. 마지막 3단계, 그래서 비슷한 점, 다른 점을 따져서 결론을 내린다. 와, 진짜 딱 떨어지는 3단계 논리 과정 같지 않나요? 자, 그런데 왜 법조계에서는 이 유추라는 방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왜 이게 사법관행의 핵심이라고까지 불리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유추가 왜 그렇게 대단하다고 평가받는지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확고한 과거 판례를 따르면서도 지금 이 사건만의 특수한 상황도 봐줄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정의의 원칙에 딱 맞아요. 비슷한 사건은 비슷하게 다뤄야 한다. 이거 정말 당연한 정의의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바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무슨 거창한 철학이나 원칙 가지고는 맨날 싸우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랑 저 사건이랑 이 부분은 비슷하네? 이런 구체적인 비교에는 사람들이 훨씬 쉽게 고개를 끄덕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유추가 가진 실용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그럴듯한 설명들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치게 됩니다. 자, 이 두 사건을 한번 보세요. 첫 보기에도 비슷한 점도 많고 다른 점도 많죠. 둘 다 계약 분쟁이라는 거, 그리고 가치가 1,000만 원이라는 거, 이건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화요일, 다른 쪽은 금요일에 계약했고 또 하나는 빨간 자동차, 다른 하나는 파란 보트.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 사소한 차이점들은 정말 끝도 없이 찾아낼 수 있겠죠.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 질문이 나오는 거죠. 판사는 이 수많은 비슷한 점들 중에서 대체 어떤 게 법적으로 중요한 유사점이고 어떤 게 쓸데없는 유사점인지 어떻게 아는 걸까요? 계약한 요일은 상관없고 계약의 대상이 뭔지는 중요하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죠.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파헤칠 내용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유사성을 판단하는 그 뒤에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규칙이에요. 어떤 규칙이나 원리가 먼저 딱 정해져 있어야만 두 사건을 의미 있게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공통점이 중요하고 어떤 건 무시해도 되는지 알려주는 기준. 그게 없으면 사실 비교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법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과 테스트라고 해보죠. 자, 여러분 앞에 사과 2개가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둘의 공통점? 둘 다 사과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실만 가지고는 어떤 사과를 골라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쵸? 하지만 만약 여러분에게 나는 더 단 사과를 원해 라는 규칙이 있다면 그때 비로소 두 사과의 당도가 중요한 비교 기준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파이를 만들 거라서 신맛 나는 사과가 필요해 라는 규칙이 있다면 이번엔 산도가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보세요. 결국 중요한 건 규칙이에요. 규칙이 어떤 유사점이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거지 유사성 그 자체가 결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료에서도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명제의 개입이 없다면 과거의 사례는 그저 과거의 사례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이드라인, 즉 규칙이나 원리가 없으면요. 과거 사건은 그냥 옛날에 일어난 일일 뿐이에요. 지금 이 사건에 아무런 법적인 힘을 가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규칙을 자료에서는 두 사건을 이어주는 일반적 명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연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림으로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보세요.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은 원래 이렇게 서로 뚝 떨어진 두 개의 섬 같은 거예요. 그 자체로는 아무런 논리적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런데 바로 다음 그림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짜잔, 보세요. 이 두 섬 사이에 규칙 또는 원리라고 하는 다리가 놓이는 순간 비로소 두 사건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하는 유추라는 건요, 사실 이 이미 놓여진 다리를 그냥 건너가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진짜 작업은 유사점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다리를 놓는 것, 즉 그 바탕에 있는 규칙을 찾아내고 적용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걸 바탕으로 법적 유추의 진짜 역할이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규칙 없이 그냥 유추를 한다? 이건 그냥 판사가 자기 마음에 드는 유사점만 쏙쏙 골라내는 아주 자의적인 판단이 될 위험이 커요. 하지만 규칙이 있는 유추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비슷해서가 아니라 두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바로 그 규칙 때문에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사건은 과거 사건과 유사해서 똑같은 결론이 나는 게 아니고요. 과거 사건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규칙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진짜 뛰어난 판사의 능력이란 건요, 두 사건 사이에 겉으로 보이는 비슷한 점을 잘 찾아내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사건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규칙을 명확하게 찾아내고 그걸 일관되게 적용하는 능력,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정말 뛰어난 판사들을 보면 마치 직감적으로 이 사건은 그 사건이랑 비슷하네 하고 알아채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건요, 그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법의 근본 원리,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일반적 명제를 아주 깊이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굳이 하나하나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든 거죠. 마치 수십 년 경력의 장인이 연장을 자기 손처럼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그 무거운 판결은 과연 판사의 번뜩이는 직관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내면에 아주 깊이 뿌리내린 원칙의 산물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그 답을 생각해 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